네, 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기계제도 6번째 전동용 기계요소입니다. 우리가 전동용 기계요소라고 하면 기어나 축, 베어링, 스프로킷 휠, 벨트, 풀리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선박 밀링 기능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기어, 축, 베어링 같은 부품들, 기계 요소들에 대한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입니다. 그래서 축용 기계 요소라고 하는데, 보통 축은 단면으로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으며 라고 하는 얘기는 단면으로 이렇게 원통형 축을 단면도로 표시해서 해칭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해칭을 하지 않습니다. 절단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축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베어링인데요. 베어링 호칭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 베어링은 기본 번호라고 해서 4자리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앞자리 2자리 63이라고 하는 데는 계열 기호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63이라는 것도 베어링 계열 기호 중에 한 기호입니다. 60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63이라고 적어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뒷자리 2자리 숫자인 안찌름 번호가 중요합니다. 안찌름 번호. 그래서 안찌름 번호는 뒤에 2자리 곱하기 5를 하면 안찌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08번이 안찌름 번호이므로 8 곱하기 5를 해서 40mm가 베어링 안찌름이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베어링 안찌름 번호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찌름 번호가 04 이상인 것은 곱하기 5를 하면 안찌름이 얻어지고요. 이제 00번, 안찌름 번호가 00번이다 하면 안찌름이 10mm입니다. 여기다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안찌름 번호가 00번이면 10mm입니다. 10mm. 01번이면 12mm입니다. 02번이면 15mm입니다. 그리고 03번이면 17mm. 그리고 이제 공식이 들어가는 04번부터는 4 곱하기 5를 해서 20mm 이렇게 돼서 쭉 나갑니다. 05번은 25mm, 06번은 30mm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찌름 번호가 여러가지 번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베어링 안찌름 번호에서 00번부터 03번까지 4개는 꼭 암기를 해 두셔야겠죠. 그리고 04번 이상부터는 곱하기 5를 해서 안찌름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숫자가 나오던지 간에 여러분들 꼭 4가지 안찌름 번호 암기해 두시고, 그리고 04번부터는 곱하기 5 해서 안찌름이 나온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예외로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608이라는 베어링이 있다고 합니다. 베어링. 안찌름은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4가지 6008 4가지 4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베어링 호칭 번호를 배웠는데 얘는 3자리 숫자로 되어 있죠. 3자리 숫자도 같은 방법으로 앞에 2자리를 끊습니다. 그래서 2개는 계열번호, 베어링 계열번호고요. 8이라고 하는 게 안찌름 번호입니다.
세 자리에서는 8, 그냥 앞에 공이 붙지 않았으면 8mm 그대로 써줍니다. 그래서 10mm 이하의 안찌름은 이렇게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 자리 숫자의 베어링 번호도 안찌름 번호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어링 번호를 알아봤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실드 기호라든지 이런 보조 기호들을 우리가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기호에 대한 내용들은 필기 시험에서도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으므로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정밀도 등급 기호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P6는 6급, P4는 4급, P5는 5급. 그래서 베어링 정밀도가 있는데 P로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름 베어링 제도법은, 베어링은 이제 규격이 일반적으로 메이커별로 규격이 많이 호칭이 되어 있으므로 간략하게 도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도를 보는 게 좋은데요. 그 중에서 복열 자동조심 볼 베어링, 이 기호를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열 깊은 볼 베어링, 단열 깊은 볼 베어링, 도시 방법을 조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어입니다. 기어는 이제 기어 제도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기어의 이끝원은 굵은 실선, 그리고 피치원은 가는 일점세선, 입뿌리원은 가는 실선. 그렇죠? 입뿌리원은 가는 실선. 그래서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작도에서 다른 사항들, 치형, 이빨의 모양이나 모듈, 기어의 모듈이 있죠. 그리고 압력각, 피치원지름 이런 것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어 요목표를 만들어서 기입한다 라고 되어 있고, 기어 요목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퍼기어고 기어 치형은 표준 치형이고요. 중요한 게 모듈 값이죠. 모듈 값. D는 MZ라고 해서, 그렇죠? 지름은 모듈 곱하기 기어 인수, 피치원 지름은 모듈 곱하기 기어 인수죠. 그렇죠? 근데 피치원 지름이 여기 있죠. 여기 이제 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 Z가 되겠죠. 그러면 이 공식이 맞나 볼까요? D는 MZ라고 하면 모듈 곱하기 인수가 피치원 지름이죠. 맞죠? 그 공식이 여기 써져 있는 겁니다. D는 MZ.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공식은 시험 문제에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이높이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전체 이높이는 2.25 곱하기 모듈을 하면 전체 이높이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어 이빨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피치원 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이 끝의 높이 h라고 하고, 아래쪽은 이 뿌리의 높이라고 합니다. 이 뿌리 높이. 얘 두 개를 더해서 이 끝 높이와 이 뿌리 높이를 더해서 전체 이 높이가 되는 것이죠. 이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이 높이에 대한 이 공식도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공식이요. 전체 이 높이는 2.25 곱하기 모듈, 그리고 피치원 지름은 모듈 곱하기 인수 됐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퍼기어 제도하는 것들은 이제 굵은 실선, 1.3선, 가는 실선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 스퍼기어 제도하는 방법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일 스프링 도시법입니다. 그리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무하중 상태, 스프링에 하중이 걸려있지 않는 상태를 에서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혹시나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 그리는 경우, 늘어져 있는 걸 그릴 경우에는 그때 걸려있는 하중을 기입하게 되는 것이죠. 대신 중요한 것은 무하중 상태에서 그린다. 코일 스프링은 무하중 상태에서 그립니다. 그리고 처짐과의 관계, 늘어나는 거의 관계를 표시할 때 스프링이 이렇게 잘 있는데 어떤 무게에 의해서 늘어나는 걸 표시할 때가 있을 때는 그림, 선도나 표로 나타내서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늘어나는 걸 굵은 실선으로 그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스프링은 굵은 실선으로 그려줍니다. 굵은 실선으로 그려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감는 것을 나타낸다. 기어가 아니고 나사죠. 나사나 스프링 모두 오른쪽 감기를 기본값으로 합니다. 혹시나 왼쪽으로 감은 경우에는 감긴 방향 왼쪽이라고 표시해 주고요. 그 밖에 기입하기 힘든 사항은 기어와 같이 요목표에 기입해서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전달용 기계 요소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나는 더 기계 요소, 전달용 기계 요소의 더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 있는 전달용 기계 요소에 있는 기계제도 파트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관련된 내용하고 기출문제들을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기어 그리고 베어링 호칭 번호, 안 찌른 번호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